러시아에는 볼 것이 없다. 러시아에는 관광 명소가 없다. 여러분이 흔히 러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서구화 이전 전통적인 러시아와 현대적인 문물의 조화가 이루어진 모스크바, 그리고 서구화 정책 이후 세워진 계획도시이자 서구의 색채가 강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다양한 문화유산을 볼 수 있으며 두 도시에서 각기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와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자체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정작 두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또 어떠한 볼거리가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신 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작으로 총 3영상을 시리즈로 구성하여 이 흥미로운 두 도시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두 도시의 역사와 관계를 살펴볼 것이고 다음 두 영상에서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투어를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러시아의 두 도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사부터 그 두 도시의 관계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두 도시 탐방에 앞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은 이제 저와 함께 러시아로 떠나보겠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데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서쪽에 위치합니다. 두 도시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모스크바보다 북쪽에 또 유럽에 인접하여 위치합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아주 추운 러시아의 모습, 그리고 이 두꺼운 털모자를 쓴 사람들은 두 도시의 겨울의 모습에 모두 해당하는데요. 짧은 여름을 지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은 아주 춥습니다. 특이한 점은 모스크바의 위도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이 더욱 온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높은 위도에 위치하여 이곳에서 그 말로만 듣던 백야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각 도시의 더 많은 정보에 대해서는 이어질 두 영상 시리즈를 통해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스크바의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모스크바의 역사는 크게 도시의 발생, 성장, 축소, 재조명의 4단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하면 화려한 크렘린과 테트리스에 나온 형형색색의 성당의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 이 화려한 모스크바의 시작은 그리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시의 발생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스크바의 역사는 12세기에 유리 돌고루키가 이곳에 크렘린을 건설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키예프 루시의 중심지는 키예프, 노보고로드였기에 모스크바는 아주 작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작은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이 키예프 루시를 침략한 이후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다른 도시가 쇠퇴할 때 모스크바의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스크바는 세금 징수 등으로 경제적 이익과 권력을 얻으며 대도시로 성장했고 마침내 1327년에 모스크바는 블라디미르 수즈달 공국의 수도로 선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도시는 모스크바 대공국으로 발전해 18세기 초까지 제정 러시아의 최고 도시이자 수도로 번성했습니다. 짜르라고 부르는 제정 러시아 황제의 거대한 권력이 바로 이 모스크바에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유명한 표트르 대제가 즉위하며 모스크바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합니다. 여기에서 도시는 새로운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밀려 상대적인 축소 단계를 맞이합니다. 표트르 대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수도를 옮겼고 모스크바는 서구와의 뒤편에 위치한 도시가 된 것이죠. 수도가 가지고 있던 그 의미를 상실했고 서구와에 뒤처졌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현도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사가 이렇게 흥미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스크바는 또 한 번 1918년 러시아 혁명 때 다시 수도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약 200년간 역사의 한가운데에 뒤떨어져 있던 도시는 다시 수도가 되어 재조명된 것이죠. 이것은 소련 그리고 현재 러시아 연방까지 이어져 모스크바는 러시아 제1의 도시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됩니다. 1918년 다시 수도로서 재조명된 이 오래된 도시는 현재 러시아의 수도이자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현재까지 그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향한 창, 뼈 위에 세워진 도시, 영웅의 도시 등 이 수식어들은 모두 한 도시를 가리킵니다. 매우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 별명들의 주인공은 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사를 보면 이 별명들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작은 모스크바와 완전히 다릅니다. 수박했던 모스크바의 시작에 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작은 그야말로 화려했으며 계획적이었습니다. 18세기 초 표트르 대제는 북방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교통, 군사적 요충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 새로운 도시 건설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1703년에 도시의 건설이 시작하였고 마침내 1712년에는 수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습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새로운 도시를 세우는 과정은 매우 험난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뼈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에 인접하게 위치하여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편리했고 이 도시를 중심으로 러시아는 서구화 과정을 본격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향한 창과 같이 서구화의 중심지에 걸맞은 별명도 가지게 된 것이죠. 이후 예카테리나 2세 시대를 거치면서 유럽의 중심 도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19세기 러시아 문화의 황금기를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볼 수 있는 찬란한 문화유산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죠. 제정 러시아 말기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각종 혁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데카브리스트의 난, 피해 일요일 등 혁명을 상징하는 많은 사건들의 배경이 바로 이곳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하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레닌그라드 전투입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사목한 광경은 2차 대전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습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즉 당시 명칭으로 레닌그라드를 무려 871일간 포위합니다. 히틀러는 굶주림으로 숨통을 끊고 지구상에서 흔적을 없애버려라는 명령을 내렸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그 어느 식량도 물도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행복하지 않았고 결국 독일군의 후퇴로 도시를 지켜내어 이 도시는 영웅의 도시라는 칭호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제2의 도시이자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역사를 통해 살펴봤듯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수차례의 천도와 명칭 변화를 겪었습니다. 모스크바가 공국의 수도가 된 시점부터 살펴보면 수도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로 변화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명칭의 경우 모스크바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표트르 대제의 도시 건설 당시 표트르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불린 다음 1914년부터는 독일식인 부르그에서 러시아식인 그라드로 바꾸어 페트로그라드로 불립니다. 1924년에는 레닌이 사망하며 추모의 의미로 레닌의 도시라는 뜻을 담은 레닌그라드로 불리게 이릅니다. 그리고 이 레닌그라드라는 명칭은 약 70년간 지속되어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옛 이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오게 되죠. 도시의 역사가 불과 300년 남짓한데 명칭이 이렇게나 많이 바뀐 것입니다. 러시아에는 페테르부르크가 머리라면 모스크바는 우리의 심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인들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모스크바는 표트르 대제 이전까지의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고 서구화를 상징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보다 정통적인 러시아의 색채가 강하게 나타난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과거 서구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러시아를 연상시키며 이곳에서 러시아 동방정교의 전통적인 문화를 담은 문화유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구의 이성과는 반대되는 러시아적인 감성과 마음, 보수적인 러시아 등 이 모든 러시아의 전통이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비교되는 모스크바만의 특징인 것이죠.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서구화를 이끈 표트르 대제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에게 페테르부르크는 전통적인 러시아와 대비되는 서구, 미래, 새 것 등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서구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도시의 개척과 천도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서구화 그 자체이자 근대화의 공간적인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문화유산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러시아 양식보다는 서구적 양식, 유럽으로부터 수입한 작품들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도시 자체가 철저한 계획과 명확한 목표 아래 세워지고 선도를 거치며 인위적으로 발생, 성장했다는 점 또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성장한 모스크바와 대비되는 점입니다. 또한 두 도시의 관계를 통해 러시아적인 분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조국 전쟁 승리 후 러시아에는 전통적인 러시아적 질서를 지지하는 슬라브주의자와 새로운 서구의 문물을 지지하는 서구주의자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러시아에는 대립과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분열은 러시아 역사와 정신을 관통하는 상징 그 자체로 자리 잡죠. 이러한 배경에서 모스크바는 서구화 도입 이전 전통적인 러시아의 공간적 상징으로 페테르부르크는 서구화 이후 러시아가 맞이했던 여러 변화의 공간적 상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도시의 관계는 러시아의 모든 분열을 비롯한 대립과 갈등의 공간적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개관, 역사, 두 도시의 관계와 그 속에 숨겨진 분열의 개념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투어를 떠나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도시가 여러분의 원픽이 될지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에서 알아본 각 도시의 역사와 특징에 주목하여 투어를 즐기시면 더욱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